선생님, 그냥 각질 아닌가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닌가요? 며칠 전 진료실에서 만난 66세 김미화 씨가 했던 말입니다. 발뒤꿈치가 계속 갈라지고 아프다며 내원하셨는데요. 처음엔 무좀이나 각질이라 생각하고 약국에서 연고도 사서 발랐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발뒤꿈치가 점점 더 두꺼워지고 거뭇하게 변하더니 결국은 갈라진 틈에서 진물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걷기도 불편하고 통증까지 생기니 그제야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그런데 김미화 씨는요, 평소에 간이 안 좋은 줄 전혀 몰랐습니다. 눈이 노랗게 변한 것도 없고 명확한 통증도 없었으니까요. 단지 요즘 좀 쉽게 피곤하고 입안이 쓰고 자꾸 어깨가 뻐근하다는 정도? 그런데 이게 전부 간이 보내는 간접적인 신호였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1살 내과 전문의 이도현입니다.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저는 자주 느낍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주 사소한 변화, 그 안에 담긴 건강의 신호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걸요. 그 중에서도 간은 정말 조용한 장기입니다. 침묵의 장기라고 부를 만큼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뚜렷한 통증 없이 진행되기에 많은 분들이 심각한 상태가 되고 나서야 병원을 찾으십니다. 그런 간이요, 가끔 아주 작은 힌트를 주곤 합니다. 그리고 그 힌트가 의외로 발뒤꿈치에서 드러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발뒤꿈치가 갈라지거나 유독 피부가 거칠고 두꺼워졌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 유난히 발이 텁텁하고 건조하다는 분 계실 겁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피가 나고 연고를 발라도 낫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피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내장기관, 바로 간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말초 부위, 특히 발뒤꿈치처럼 먼 곳부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은 분들일수록 발의 각질이 유난히 심하고 색이 검게 변하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그냥 넘기십니다. 나이 드니깐 그렇지 뭐. 며느리가 준 각질제 쓰면 괜찮겠지. 그러다 나중에 정밀 검사를 통해 간경화나 지방간, 심하면 간암 초기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발뒤꿈치는 단순히 피부가 아닙니다. 몸 안장기 상태가 드러나는 작은 창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요즘 아무 이유 없이 피로가 심해지고 밥맛도 없고 살도 빠지면서 발뒤꿈치까지 자꾸 갈라지거나 갈색으로 변한다면 한 번쯤은 간 건강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발뒤꿈치로 확인할 수 있는 간 건강 이상 신호, 실제 사례, 그리고 발을 보면 어떤 간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상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인 간이 보내는 경고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건강은 나눌수록 커지는 자산이니까요. 정말 간이 안 좋으면 왜 발뒤꿈치부터 갈라지는 거죠? 이 질문 환자분들께 자주 받는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에 전혀 상관없어 보이거든요. 간은 배 속에 있고 발은 몸에서 가장 먼 곳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간의 기능을 떠올려 봅니다. 간은 몸속 해독 공장입니다. 몸에 들어온 독소를 정화하고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 전신에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게 됩니다. 혈액 속에 독소가 남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게 되죠. 특히 말초혈관, 즉 팔끝, 발끝 같은 먼 곳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피부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피부가 쉽게 거칠어지고 갈라지고 회복이 더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부위가 바로 발뒤꿈치입니다. 간이 보내는 또 다른 신호는 피부색 변화입니다.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빌리루빈이라는 색소 물질이 혈액에 쌓입니다. 이 물질이 많아지면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생기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피부에 잔잔하게 거뭇한 얼룩, 특히 발뒤꿈치나 발바닥에 회색 또는 갈색 착색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간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 기능도 함께 저하됩니다. 작은 상처 하나에도 염증이 생기기 쉽고 피부 재생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발뒤꿈치가 갈라졌을 때 건강한 사람은 며칠이면 자연히 아물지만 간이 약한 사람은 쉽게 낫지 않고 자꾸 덧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발뒤꿈치에 굳은 살처럼 딱딱한 각질이 생기고 두꺼워진다. 발뒤꿈치 피부가 자꾸 갈라지고 피가 난다. 연고나 보습제를 발라도 낫지 않는다. 발뒤꿈치나 발바닥에 색이 변하면서 얼룩이 생긴다. 발이 건조하고 감각이 무딘 느낌이 있다. 이런 증상 중 한두 가지만 있어도 간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위의 증상들이 피로감, 입슨 느낌, 오른쪽 윗배의 묵직함 같은 간 이상 초기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간질환은 대부분 무증상으로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간세포가 80% 이상 파괴될 때까지도 명확한 통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발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간 기능 검사 수치가 높았던 환자들 대부분이 발의 이상 증상을 먼저 겪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발뒤꿈치가 갈라져서 오셨다가 검사해 보니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분들도 계셨고요. 이렇듯 간이 발로 보내는 신호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우면서도 정말 중요한 경고음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간 건강이 나빠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발의 이상 신호가 퍼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진료실에 앉아 하루에도 여러 환자를 만나다 보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간은 말이 없으니 더더욱 눈을 열고 살펴봐야 하죠. 그중 기억에 남는 환자들이 몇 분 있습니다. 먼저 70세 강은호 씨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어요. 술도 거의 안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하게 발뒤꿈치가 너무 갈라진다며 오셨습니다. 원래 겨울엔 조금씩 거칠어졌지만 올해는 봄이 와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 심해진다고 하셨죠. 저는 혹시 하는 마음에 기본 혈액 검사를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간 수치가 정상치에 3배 가까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방간도 심했고 간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강 씨 본인도 너무 놀라셨어요.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후 강 씨는 식단을 바꾸고 간 해독에 좋은 음식 위주로 드시고 술과 가공식품을 피하면서 석 달 동안 꾸준히 관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발뒤꿈치 갈라짐이 멈추고 피부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겉보기에도 확연히 달라졌고요. 지금은 정기적으로 간 검사 받으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은 64세 이면숙 씨입니다. 이분은 처음 오셨을 때부터 발을 질질 끌고 들어오셨습니다. 발뒤꿈치가 찢어져서 피가 나고 밤마다 통증이 심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피부과에 몇 군데 다녀보셨지만 연고만 바르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증상은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이분 역시 간 효소 수치가 높게 나왔고 초음파상으로 지방간과 경도의 간비대가 보였습니다. 저는 임 씨에게 발이 먼저 알려줬네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뒤로 임 씨는 걷기 운동과 식사 조절을 꾸준히 하셨고 무엇보다 수면을 규칙적으로 취하며 간을 쉬게 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이게 꽤 큰 효과를 냈습니다.
몇 달 뒤 갈라졌던 발뒤꿈치는 말끔히 회복됐고 무겁고 찝찝하던 몸 상태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77세 오인숙 씨인데요. 발뒤꿈치에 검은 점처럼 얼룩이 생겼다고 오셨습니다. 통증은 없었지만 자꾸 색이 진해져서 걱정이 되셨대요. 이분 역시 간 기능 저하와 함께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간에서 색소 대사가 잘 되지 않으면 이렇게 피부의 색이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 씨는 치료와 함께 피부과 보습 치료도 병행하셨고 이후 간 수치도 안정되고 색소 침착도 서서히 옅어졌습니다. 발을 보면 간을 알 수 있다는 말, 정말 실감했던 사례였죠. 이렇게 보셨듯이 발뒤꿈치의 변화는 단순한 외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보내는 신호, 특히 간이라는 장기의 구조적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환자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때 그냥 넘겼으면 큰 병 될 뻔했다는 말입니다. 조기 발견, 조기 개선. 이것이 결국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였으니 이제는 그 다음을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간을 지키고 발뒤꿈치가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드리는 게 지금 이 시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간은 회복력이 강한 장기라는 점입니다. 즉, 제때 알아차리고 관리만 잘 해주면 많은 경우 스스로 좋아질 수 있는 장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방과 치유, 이 두 가지는 따로 떼놓을 수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간에 부담을 주는 습관을 줄이는 게 곧 치료의 시작입니다. 우선 식습관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잦은 음주는 간에 독소를 쌓이게 만들고 지방간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설탕과 밀가루 음식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달달한 빵이나 음료를 자주 드신다면 조금씩 줄여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끊기보다 예를 들어 아침에 먹던 단 음료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 점심 후 후식 대신 제철 과일 몇 조각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간에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 건강에 있어 수면을 간과하시는데요. 간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회복과 해독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이 시간이 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회복 타임입니다. 너무 늦게까지 TV 보시거나 핸드폰을 오래 보시는 습관, 이제는 조금씩 줄여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무리한 근력 운동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간의 혈류 순환을 도와 기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기 좋은 시간, 햇살 아래에서 걷는 건 몸과 마음 모두에 이롭습니다. 간 해독에 도움되는 식재료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로콜리, 마늘, 들기름, 그리고 레몬 넣은 따뜻한 물 같은 것들이죠. 이건 간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음식들이라 식단에 자연스럽게 자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발 관리입니다. 간 건강과 직접 연관된 부분은 아니지만 간 기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인 만큼 발뒤꿈치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매일 밤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도 간접적인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생기면 무조건 약부터 찾으시는데요. 간은 약에 굉장히 민감한 장기입니다. 특히 오래 복용하는 진통제나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해독 주스 같은 것들은 오히려 간에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간은 약으로 회복하기보다 습관으로 지켜야 한다라고요. 예방은 결국 조금 불편해도 몸에 좋은 쪽을 선택하는 습관이고 치유는 그 선택을 꾸준히 해내는 힘입니다. 발뒤꿈치가 거칠어졌다고 오늘 바로 간이 망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언젠가 몸 전체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혹시 당신의 발이 당신보다 먼저 간을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하루 내 발을 들여다보며 간에게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더 이상 무리하지 않게 간이 쉴 수 있도록 생활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간이 망가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반대로 간이 회복되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 건강을 지킨다는 건 단기전이 아니라 지구전입니다. 오늘 좋은 음식을 한번 먹는 것보다 오늘부터 매일 조금씩 좋은 생활을 반복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선생님,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계속이요. 습관이 되면 그게 바로 치료입니다. 간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묵묵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숨 쉬고, 걸어 다니고, 밥 먹고, 잠자고. 그 모든 일상의 이면에서 하루 종일 해독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하고 몸을 돌보고 있죠. 그래서 간이 지쳤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건 몸 전체가 지쳤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을 되돌리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수술이나 값비싼 약이 아닙니다. 바로 조금씩의 반복,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가볍게 먹기, 밤 11시 전에 잠들기, 하루 30분 걷기. 단순해 보이지만 이 세 가지만 3개월만 지켜도 간 수치가 내려간 환자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국립보건연구원 건강보고서에서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에게 식습관 개선과 규칙적 수면, 운동을 병행한 결과 간 수치와 지방 침착률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누구도 약물 중심의 치료보다 생활 습관의 힘이 훨씬 컸다는 사실을 보여준 연구였죠. 또한 대한간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간에 좋은 음식보다는 간에 해로운 것을 줄이는 습관이 오히려 간 보호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달리 말해 무언가를 더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무리한 식습관이나 늦은 수면을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간 치료라는 거죠. 이런 습관의 힘은 비유하자면 마치 양치질과도 같습니다. 하루 2번, 딱 3분 정도의 행동이 충치를 막고 치아를 지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잖아요. 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단 20분의 산책, 밤 10시에 TV를 끄는 선택, 자극적인 간식을 과일로 바꾸는 일, 이런 사소한 반복이 간에게는 해독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런 습관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산책이 귀찮다면 걷기 좋은 음악을 틀고 나가보세요. 식단이 어렵다면 주 1회만 브로콜리나 시래기국 같이 간 해독에 좋은 음식을 넣어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에 레몬을 한 조각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그 변화를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간 건강을 지키는 데는 절대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이신 분도 꾸준히 걷고 잘 드시고 잠만 잘 자도 간 수치가 좋아지는 걸 직접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을 떠받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중 발뒤꿈치는 몸에서 가장 묵묵히 버텨주는 곳입니다. 그곳이 갈라지고 아프고 변해간다면 단순한 피부가 아니라 몸 전체, 특히 간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루 한 번은 발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발을 위해 내 간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선택을 해보세요. 그게 결국 당신의 간도 살리고 삶의 질도 지키는 가장 정확한 건강 습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발뒤꿈치가 보내는 간 건강의 경고 신호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단순한 각질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간의 이상 신호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다는 사실, 처음 들으셨던 분도 많으셨을 겁니다. 특히 발뒤꿈치가 거칠어지고 색이 변하거나 쉽게 갈라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저 나이 탓, 건조함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 간 건강을 체크해 보시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식습관 조절, 수면 관리, 걷기 습관, 발 관리는 모두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렵지 않게 한 가지씩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결국 간을 살리고 당신의 삶을 더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발뒤꿈치에 이런 변화 있었는데 싶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경험을 나눠주세요. 같은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이나 경험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참고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당신의 손끝이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의 몸을 살피고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나가려는 당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당신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